내 여자친구가 천사였는데 3년이 되는 생리통 말고 또 하나의 변화가 바로 월경전 증후군이거든요. 가임기 여성의 80%가 월경전 증후군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요. 긴장, 분노, 부정적인 건 다 있네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안녕하세요. 성일타 강사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근데 다음에는 다른 학생들도 좀 부를까 봐요. 우리 너무 수험생이 둘밖에 없어. 오프라인 학생이 둘밖에 없어. 온라인 학생은 많은데 혹시 여기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재밌겠다. 오늘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성병 2탄 할 때 기다렸다고 했다가 이거 안 해가지고 좀 삐지신 분들 댓글도 좀 있더라고요. 바로 월경전 증후군. 내 여자친구가 천사였는데 3년이 되는 생리통 말고 또 하나의 변화가 바로 월경전 증후군이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몇 %일 것 같아요? 한 50%? 50%, 한 30%? 30%, 80%가 가임기 여성의 80%가 월경전 증후군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약한 사람부터 심한 사람까지. 그래서 이걸로 힘든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는 것뿐이지 80%나 되는 사람이 월경전 증후군을 겪고 있어요. 원장님도 겪으세요? 저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제 생활에 지장을 주진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이 중에서 그 삶에 지장을 느끼는 사람이 몇 %인 줄 아세요? 20에서 50%.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의 증상을 겪게 돼요. 그리고 월경전 증후군이랑 조금 비슷한데 다른 게 하나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월경전 기분 장애라고 해서 PMDD라고 해요. 이 D가 디스포릭이라고 해서 기분이 안 좋아지는, 실제 이거는 정신과 질환이에요. 그래서 아예 달라요. 아예. 비슷한 듯 하지만 아예 다르고 이거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요. 그러면 나는 이건가? 이건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진단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걸 보고 난 저건데? 난 이건데?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신적 증상이랑 신체적 증상이 있어요. 일단 보통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우울해, 우울. 우울하거나 혹은 불안해, 초조해, 긴장, 분노. 부정적인 건 다 있네요. 맞아요. 혼란, 사회적 박탈감도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딱 한 가지로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신체적 증상이 있어요. 가장 흔한 게 유방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80%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 유방통은 꽤 많아요, 생각보다. 저는 학생 때 달리기를 못했어요. 이러고 뛰어야 했어.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두통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진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하지 부종. 다리가 부어요. 그래서 헬스 하거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 황체기 때 몸무게를 재면 안 돼요. 그리고 눈바디도 하면 안 돼. 뭔가 더 살이 찐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복부에 더부룩함 같은 것도 생기거든요. 아픈 거랑 달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 모든 게 생리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생리 전에. 그래서 생리 전. 이게 중요해. 이게. 그러면 언제 이 증상이 나타나야 되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때부터 나타나서 이때는 없어져야 되는데 사실 요 월경 초가 조금 학회마다 기준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미국 산부인과 학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경 4일 이내에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후까지 있으면 생리전 증후군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가장 심한 증상은 월경과 동시에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한 번만 나타나면 안 돼. 최소 2번. 원래 정확한 진단 기준은 3번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생리하기 전에 나타났다가 생리를 하면 없어지는 이러한 증상들이 있으면 나는 PMS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실제 내 사회적이나 어떤 일을 하는데 영향을 줄 정도의 증상들이어야만 해요. 그냥 간단하게 가슴 좀 아픈데? 두통 좀 있네? 이런 게 아니라 아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달리기를 못한다던가 체육 시간에.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중 한 개 이상이 2달 이상 생리 전에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분명한 장애가 있어야만 PMS라고 진단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러한 증상들이 한 3개, 5개 정도 있어요. 이거는 월경 곤란이라고 해요. 아, 월경 곤란하네.
진짜 곤란해. 3개에서 5개 증상이 있어. 아, 곤란한데? 진짜 못 산다. 이게 PMS예요. 달라요. 그리고 이것도 조금 다른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심각한 우울장애, 심각한 정서장애, 심각한 불안감, 막 긴장되고 초조한 거예요. 지속되는 심각한 분노, 심각해야 돼요. 분노, 신경질. 이거는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중에 한 개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걸 진단하려면. 그리고 이제 기타 증상들이 있거든요. 뭐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집중이 안 되고 또 저거 있잖아요. 식성 바뀌는 거. 그러니까 막 이런 거는 사실 저기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긴 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기타 증상이에요. 제가 저기서 이제 몇 개 안 쓴 거, 그런 거 다 쓴 거거든요. 이런 것들까지를 다 포함을 해서 이거는 무조건 한 개가 있어야 되고, 다 더했을 때 5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월경 전에 시작해서 생리 초반에 없어져야 되고, 적어도 2번 이상의 사이클에 반복이 돼야지만 이걸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난 PMS야. 나는 그냥 뭐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 진단을 나누셔야 하는데, 이거이신 분들은 무조건 정신과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로 말미암아서 실제 정신질환이 생기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좀 더 얘기할 요거는 저희 병원에 이제 많이 오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떠한 치료를 해주느냐,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원장님, 근데 이런 것들은 왜 생기는 거예요? 아, 몰라요. 그게 제일 문제야. 사실 아까 제가 황체기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황체기 다음에 월경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황체기 때 튀는 호르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프로게스테론이에요. 이게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가장 대세적이거든요. 또 관련 있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도 있긴 있어요. 정신과적으로 굉장히 관련이 있는 성분이거든요. SSRI라는 약물을 사용을 하면 이게 좋아지더라, 이러한 스터디들이 있어서 그럼 세로토닌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사실 PMS는 치료를 빨리 하는 게 예후가 좋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그래도 확실해가지고 특히 SSRI를 치료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까 뭐예요? 분명한 기능장애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SSRI를 치료로 사용을 하는데요. 특히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SSRI가 가장 효과가 좋기는 해요. 보통 처방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플로세틴이라고 있어요. 네, 이거는 처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처방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야즈라는 약이 있어요. 피임약이에요. 모든 경구 피임약이 PMS에 효과가 있다라고 승인받은 건 아니고요. 야즈만 허가를 받았거든요. 사실 이 피임약에도 프로게스테론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더 악화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프로게스테론 단독 제제는 안 되고 다른 약도 안 줄 수 있는데, 야제에 있는 드로스피네론은 여기 효과가 있다라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얘기가 깊어지니까, 어쨌든 이 2가지는 병원에서 저희가 드리는 약이고, 야즈 같은 경우는 가장 편안하게 드실 수 있죠. 이 밖에 정말 심한 경우에는 GnRH 아고니스트라고 해서 주사를 놓거든요. 배란 자체를 억제시켜버리는 거예요. 황체기 자체를 진짜 무너뜨려버리는 거죠. 이런 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별로 추천하진 않고, 이게 진짜 심한 경우에는 뭐도 하는 줄 알아요? 난소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진짜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병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정말 그 사람에게는 이런 결정을 할 정도로 힘든 경우가 있고요. 저는 정말 생리통이 심해서 자궁을 떼달라고 병원에 왔던 20대 환자분들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자, 이거는 병원에서 하는 것들이고요. 나는 굳이 병원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게 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지난번 우리 또 약 설명할 때 또 댓글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그때 생리통 약을 병원에 와서 처방받으면 더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안 해가지고, 약국약으로 안 드시거나 고용량 먹어야 되신 분들은 병원으로 오세요.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있습니다. 칼슘, 비타민 B6, 그리고 마그네슘, 오메가3. 이 4가지가 메인이고요.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거든요. 인터넷 쳐보면 또 다 나올 거예요. 아니요, 원장님 설명해 주는 것만 볼래요. 아주 훌륭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막 의미대로 막 골라온 게 아니라 산부인과 교과서에 있어요. 그 논문들이 막 정리돼 있는 거를 그냥 소개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함유된 영양제 뭐 이런 거 먹으면 좀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음식으로 먹으면 제일 좋지. 이것도 음식에 있잖아요. 칼슘, 비타민, 마그네슘, 오메가3 음식에 있잖아요. 그게 제일 궁금할걸? 내가 이거를 얼마나 먹으면 효과가 있죠?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1200에서 1600mg. 그러니까 하루에 600에서 800을 2번 먹는 거죠. 그래서 총 1200에서 1600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B6 같은 건 유방통이 있는 사람들한테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하루에 100mg 이하를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400mg. 2번 나눠서, 그러니까 100에서 200mg 아침에 먹고 저녁에 또 100에서 200mg을 먹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마그네슘이 칼슘보다 효과가 더 떨어지는 걸로 되어는 있거든요. 근데 칼슘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변비가 생겨요. 근데 마그네슘은 우리 지난번 생리통 시간에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얘는 설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칼슘으로 생길 수 있는 변비를 얘가 상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효과가 더 좋고, 일부 논문에서는 비타민 B6랑 마그네슘 50mg을 같이 먹었더니 효과가 되게 좋더라, 이런 논문들도 있어서 그냥 같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메가3는 필수 지방산이잖아요. 이게 PMS가 없더라도 무조건 먹어야 하는 성분이에요. 이거는 우울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나는 우울함이 있다? 이런 분들은 오메가3를 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권장 용량은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많이 드셔도 돼요. 체스트벨이라고 이거 인터넷에 검색하면 막 뜨고 PMS도 막 뜨거든요. 이게 약이 있어요. 바이텍스라고 하는 약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하루에 20mg. 아마 약이 그렇게 해서 팔긴 할 텐데, 세인스존 스위터라는 이거 허브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망종화라고 해요. 망종화. 한약계에서 쓰는 것 같던데? 우울증 치료제예요. 거의 뭐 SSRI 이런 거랑 비슷하게 우울증 치료제여가지고 실제 우울증 환자들한테 쓰고 갱년기 증상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PMS에서도 썼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효과가 그닥이라는 논문들이 더 많아요. 저는 이 약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도 딱히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논문들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혹시 드실까봐 써놨어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부종이나 유방통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60에서 240mg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좀 러프하잖아요. 그냥 이거는 식품이니까 내가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적정 용량을 왔다 갔다 하면서 드셔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러한 약도 있고 이러한 영양제들도 있지만 뭐가 되게 효과가 좋다라는 논문도 있냐면 규칙적인 운동이랑 건강한 식습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논문들이 꽤나 많거든요. 저희 교과서에도 막 실려 있고, 일부 논문에서는 3개월 동안 하루에 2번 15분씩 명상을 했더니 PMS가 없어졌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근데 진짜 힘든 사람들한테는 저는 그건 다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무슨 명상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의학적 도움을 받고 극복해 나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생리통 영상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주셨고 댓글을 많이 다셨더라고요. 제가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진짜 달릴 때 통증 오는 거 너무 싫어요. 헉, 나랑 똑같은 증상인 사람 있네. 진짜 와, 진짜 이거는 겪어온 사람들은 진짜 안다고. 와, 생리통은 약 먹으면 되는데 PMS에도 먹어야 하는 약이 있나요? 있지. 오늘 그것 때문에 했잖아요. 너무 심하고 우울하다, SSRI. 그냥 적당하다, 야즈. 아프다, 두통 있다, 진통제. 너무 많이 붓는다, 이뇨제. 이거 그때그때 맞춰서 먹을 수 있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조금 조절하고 싶어. 어때요? 유방통, 우울함, 또 부종, 유방통 같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줄이는 거는 칼슘이나 비타민 B6가 좋다. 이런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죠? 저도 월경과다로 미친 생리통과 구토, 빈혈 등 달고 살다가 경구 피임약 먹으면서 진짜 생리기간 중에 삶의 질이 확 올랐어요. 아주 현명하십니다. PMS를 포함한 생리통 구역감은 한 20% 줄고 양은 확실히 3분의 2 정도는 줄어서 진짜 좋아요. 맞아요. 경구 피임약이 생리양, 생리통, PMS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야즈가 좀 그렇죠. 전 지금 5년째 먹고 있는데요. 2세대, 4세대는 찜찜하고 3세대가 그나마 나은 것 같아서 매일 함량 낮은 걸로 먹고 있는데 몸에 잘 맞아서 진짜 너무 편합니다. 다행히도 이분은 PMS에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3세대가. 오랫동안 먹게 되면은 결국은 이 프로게스테론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복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처럼 나는 한 가지 피임약을 먹었는데 안 맞았다.
그러면 다른 약을 또 드셔보시면 돼요. 그것도 안 맞았다? 또 다른 거. 좀 유목민이 돼야 하지만 바꾸면은 맞는 피임약이 있거든요. 물론 그 부작용이 뭔지에 따라서 약사나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나 잘 아는 약국에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내가 무슨 생각으로 생리통이랑 생리전 증후군을 같이 하려고 했던 거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근데 좀 명확하진 않아. 그래서 좀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도움이 무조건 되셨을 거라고 저 스스로 혼자 만족해 할게요. 그리고 너무 힘드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빨리 대답해. 와이키 산부인과 와야지.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또 편집하면서 잘려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놓쳤는데 또 궁금한 거 있거나 더 알고 싶은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Q&A 시간에 또 준비를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도 지각하지 마세요.